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 B건설사는 300억 원의 매출과 25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40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 재무 관리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가지급금에 대해 이해와 해결 사례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이해와 해결 사례. 먼저 가지급금의 정확한 정의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플라스틱 포장지 제조회사와 건설회사의 성공적인 가지급금 정리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가지급금을 해결한 이후에 세무리스크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일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목적이나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했으나 정확한 사용 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거래처에 미리 지급한 금액이지만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특징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임시 계정입니다. 회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부정확한 재무 분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기업의 건전한 재무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지급금의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점,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3. 발생 원인. 가지급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회계 처리 누락,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증빙 자료 미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지출을 한 경우,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지연된 경우 등도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한 기업에서 가지급금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1. 인정이자, 입금 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회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 중 업무와 무관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액 상여 처분 리스크.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추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을 상여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대표 개인 모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리스크. 가지급금은 상속 및 증여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진단 시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 세금 및 리스크 고려. 첫 번째 방법, 급여 상여 활용 세금 최소화 전략입니다. 가지급금 규모와 기업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 또는 상여를 지급합니다. 단순한 증액보다는 연봉 체계 개편 또는 성과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급여 상여 지급 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소득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방법, 배당 활용 효율적인 상환 전략입니다.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 여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소득의 15.4%가 적용되므로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지급금 규모가 클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지 급에 대한 절차와 세무 처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 퇴직금 활용입니다. 장기적인 상환 계획 정관 변경을 통해 퇴직금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세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퇴직금 제도 개편 및 가지급금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 자사주 매입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치에 따라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결정되므로 주식가치 사전관리가 필수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 시기, 규모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사례, 플라스틱 포장지 제조회사 1회사 상황. 2003년 설립된 플라스틱 포장지 제조회사 어사는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 2021년 말 기준으로 30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잉여금의 50%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였으며 세무조사 및 금, 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투자 유치 및 지분 구조 변화, 자금 확보와 동시에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사는 2021년 2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총 20억 원 각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는 상환 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투자자들은 회사 지분의 20%를 확보했습니다. 3. 전략적 지분 매입. 그동안 회사가 사업이 잘 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어사의 대표는 2023년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20% 주식평가 시점 가치 27억 원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인 27억 원에 회사가 매입했다가 되파는 자본거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의 지분을 줄이고 가지급금 또한 해결하여 회사 지배구조를 안정화했습니다. 4. 가지급금 해결 및 재무구조 개선. 이를 통해 어사는 가지급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고 재무구조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략적인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사례, 건설회사 1회사 현황. B 건설사는 300억 원의 매출과 25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40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공사 대금 미수금 및 재구매 지연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세무자 문을 구했습니다. 1차 해결 방안, 자본 유동화. 먼저 B 건설사는 보유하고 있던 유휴 부동산을 활용하여 20억 원의 자본을 유동화했습니다. 이 자금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되었고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세금 절감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차 해결 방안, 관계사 지분 활용. 1차 해결 후에도 20억 원의 가지급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B 건설사는 관계사인 C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던 B 건설사 지분 10%를 C 장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습니까? 이를 통해 B 건설사는 20억 원을 확보하여 남은 가지급금을 상환했습니다. 이 전략은 세무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B 건설사는 자본 유동화 및 관계사 지분 활용 전략을 통해 총 20억 원의 가지급금을 성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세율을 17-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가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무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가지급금 해결 시 주의사항. 1. 상황 파악. 회사의 재무상태, 자본 규모, 유동성, 부채 비율 등 주주 구성 지분율,
주주 간 관계, 관계사 현황 거래 내용,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규모, 상환가, 능자원, 세무적 리스크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의 B건설사처럼 부동산이나 관계사 지분 등 유동화가 능 자산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적 절차 준수, 가지급금 해결 과정에서 상법 및 세법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성격, 상환 시점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이나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사례에서처럼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세금 영향 분석. 가지급금 해결 방안을 선택할 때 세금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지분 매각 등 각 방안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비교하여 최소 세금 부담으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B건설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효세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리스크 관리. 가지급금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당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가지급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무 건전성 강화. 가지급금 미해결은 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이어져 자금 조달 어려움, 신용등급 하락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해결 방안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세금 및 리스크 최소화.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처리 시 과세 및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에서 언급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3. 경영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가지급금의 투명한 관리와 처리 과정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확한 목적과 사용처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4. 리스크 관리 및 사후 관리 강화. 세무당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닌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해결 방안들을 참고하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지급금 관리 및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